뷰티 인강 함경식의 뷰티 EBS. 네,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함경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뷰티 크리에이터 콩순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스페셜 게스트, 네, 전문 방송인. 여기 제가 진짜 와보고 싶었어요. 채널에 드디어 출연합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작에 같이 했어야 네. 되는데 솔직히 다들 너무 바빠가지고 이거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얼마 전에 또 이렇게 우연한 계기에 얘기하다가 또 마치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아마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뷰티 인강 함경식의 뷰티 EBS. 오늘은 그래서 뷰티 EBS, 함경식의 뷰티 네. EBS 컨실러 편이에요. 컨실러가 뭘까요? 컨실러, 잡티 가려주는 거? 그렇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컨실러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냥 잡티를 가리는 얼굴에 그 결점을 좀 커버해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면 되고, 파운데이션보다는 점도가 조금 더 되직한. 그러니까 파운데이션보다 커버력이 높은 제품이고, 네. 국소 부위에 사용하는 제품을 보통 컨실러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컨실러를 크게 나누면 몇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팟 타입, 단지에 들은 거, 단지에 들어서 이렇게 떠쓰는 타입을 이제 보통 요런 아이들인데, 요런 아이들을 팟 타입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뚜껑을 보통 열어서 이렇게 들어있어서 브러쉬를 이용해서 떠서 쓰는 팟 타입은 어디 가리기 좋을까요? 핫타입은 되게 얇게 이런 약간 이런 거. 저는 이게 흉터 가릴 때 핫타입 써요. 맞아.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세포 침착된 거? 세포 침착 같은 부위를 가리기가 좋은 게, 팟 타입은 내용물 구조상 무조건 브러쉬를 써야 돼요. 네. 브러쉬를 따로 써야 되는데, 이런 아이들은 떠가지고 양 조절하기가 되게 그러니까 쉽다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사용하기에는 되게 무궁무진하게 활용도가 있는 게 팟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보통 국소 부위, 여드름 자국이라던가 네. 이런 세포 침착이라던가 작은 부위를 가릴 때는 가장 좋은 제품인 것 같고요. 이제 약간 이런 타입, 전 이게 제일 좋아요. 리퀴드 타입. 네. 리퀴드 타입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봉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봉으로 돼 있어서 여기 묻어 나오는 액을 손등에 덜어서 혹은 요거 그대로 갖다가 가리셔도 되는 타입의 리퀴드 타입이 더 많이 있고요. 얘는 활용도가 얘도 되게 많은 게, 얘는 보통은 단독으로 쪄가지고 브러쉬에 묻혀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리퀴드 타입 그대로 얼굴에 대고선 톡톡톡톡 두들겨갖고, 약간 부위인데 파 타입에 비해서는 조금 넓은 부위. 예를 들자면 여기 볼 부분에 전반적으로 여드름 흉터가 좀 붉은 있다던가, 네, 네. 홍조가 있다던가, 약간 이런 부위는 넓은 부위 가리기엔 굉장히 좋고요. 네. 입생로랑. 역시 네. 겐지. 이것도 보면 이렇게 붓펜 타입이에요. 붓펜 타입인데 보통 이렇게 누르면 제품이 나와서 여기서 양 조절을 해서 바로 가려도 되고, 얘는 이제 넓은 부위를 가려도 되고요. 눈 밑에 다크라던가 약간 좀 여기 눈 밑이 꺼지신 분들, 광대 밑이 꺼지신 분들, 그렇게 어딘가 좀 이렇게 꺼져 있는 분들은 이런 아이들을 쓰면은 거기가 좀 팽창돼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얘 스틱 타입인데 얘는 에센스 성분이 이렇게 감싸고 있어서 촉촉하게 가리게 나온 제품이에요. 얘는 보통 이제 눈 밑 같이 건조한 부위에 쓰기 좋은. 내가 써야겠다. 네. 팔레트 타입. 이제 팔레트로 돼 있어서 이렇게, 보통은 팔레트 타입은 컬러가 최소 2가지에서 많게는 뭐 한 4가지 이렇게 많게는.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더 큰 것도 있죠. 근데 대중화된 아이들 이렇게 해서 얘는 색감을 섞어가지고 원하는 톤을 만들어 쓰라고 이렇게 나온 아이들이고요. 이제 요즘에 최근에 또 나온 아이들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있어요. 블랙 컨실러인데 크게는 2가지 종류로 나왔어요. 얘들 흔히 이제 알고 있는 리퀴드, 리퀴드 봉 타입 제품이 하나가 나왔고 또 닷 커버라고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 닷은 이런 리퀴드 중에서는 커버력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얘는 약간 점이나 기미, 주근깨 같이 정말 국소 부위, 작은 부위를 가릴 때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갖고 왔어요. 저 최근에 맞아, 이런 것도 받았는데 있어요. 네. 이게 이렇게. 그쵸. 왕봉. 전 파운데이션인 줄 알았거든요. 네, 얘도 마찬가지예요. 로레알에서 나오는 아이인데 얘도 보면 이렇게 왕봉. 네, 이렇게 크게. 이런 왕봉 타입 같은 경우는 얘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커버력이 많은 분들, 여드름이 좀 많이 전체 나와 계시거나 아니면 기미 주근깨가 넓은 부위에 있는데 그걸 좀 가리고 싶거나 할 때는 얘를 사용해서 가르쳐도 되고, 또 좋은 방법은 얘랑 사용했던 파운데이션이랑 섞어서 사용해도 되게 좋아요. 지금 제가 이제 알려드린 게, 팟 타입, 리퀴드 타입, 그리고 이제 한 7가지 정도? 근데 이건 크게 나눠서 7가지고. 또 짜서 쓰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튜브 타입? 이건 튜브 타입이죠. 이렇게 가지면 8가지 타입이 되겠네요. 네. 근데 세세하게 나누면 아마
훨씬 더 많은 타입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타입은 이렇게 한 8가지 타입 정도가 되고, 그 8가지 타입이 그러면 다 왜 이렇게 타입이 많을까? 그거는 일단 재질,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의 질감에 따라서 어느 부위에 써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거기에 맞게끔 쓰기 가장 좀 적정한 그런 어플리케이터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좀 종류가 많아진 것 같아요. 원장님, 저는 늘 궁금하고 저한테 댓글이 많이 달리는 것 중에 하나가 파운데이션 사용 전에 사용하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엘모 브랜드 같은 경우에 파운데이션 한 이후에 사용하라는 브랜드가 또 있어요. 그것도 저도 저 질문 많이 받아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정답은 없어요. 그쵸?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국소 부위를 가릴 거예요. 국소 부위를 가릴 거는 파운데이션 이후에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국소 부위를 가리는 건 대부분 컨실러가 좀 매트하거든요. 근데 매트한 아이를 발라놓고 그 위에 수분감 있는 파운데이션을 바르게 되면 그게 뜯겨져 나오거나 그게 지워져요. 근데 넓은 부위, 예를 들자면 뭐 볼 밑에 꺼진 부분이라든가 눈 밑이라든가 뭔가 색소 침착된 거를 좀 커버를 하고 싶으면 코렉터 개념으로 파운데이션 전에 컨실러를 사용해주고 그 위에 파운데이션을 올려도 괜찮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제형이랑 어딜 가릴지를 네. 생각하시고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질문이, 제가 트러블이 나면은 트러블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럴 때는 진짜 그럼 파운데이션은 어두운 거 해야 되나? 어떻게 두 가지를 써야 되나? 그럴 때는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 컨실러 색깔 고르는 게 좀 어렵죠. 네. 붉은기가 있는 걸 가릴 때는 옐로우 계열의 컬러를 가려야 잘 가려져요. 밝은 옐로우. 밝은 옐로우. 네. 근데 그리고 색소 침착 같이 약간 색감이 얼룩얼룩한 부위는 피부톤보다 조금 어두운 걸로 가려야 잘 가려져요. 네. 네. 그 트러블 있는 부위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메이크업 안 하는 게 제일 좋긴 하죠. 맞아요. 아무래도 맞아요. 근데 이제 부득이 오늘 진짜 중요한 날인데 올라왔어. 네. 그런 날은 그렇게 커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홍시우님 얼굴에 제가 홍시우님이 솔직히 되게 좀 컨실러 쓰기 좋은 얼굴이거든요. 지금요, 제 얼굴에 붉은 트러블, 그리고 까만 트러블, 네. 잡티 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컨실러 아까 말씀드린 거 몇 가지 활용해가지고 컨실러만을 이용한 베이스를 할 수도 있고 파운데이션 컨실러를 같이 활용할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 컨실러를 좀 줄을 이용해서 정말 메이크업 안 한 것 같이 아주 얇은 베이스 하는 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뷰티 인강 함께 오시게 뷰티 EBS. 파운데이션을 깔긴 깔 건데 정말 얇게 깔 거예요. 왜냐면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깔고 그 위에 컨실러가 올라가면 베이스가 좀 답답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 위에 국소 부위에 어울리는 부위에 컨실러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베이스 전에 커버할 거는 크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눈 밑에 부위랑 이런 데만 한번 잡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에센스가 감싸고 있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얘가 눈가 커버에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를 촉촉하게 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조를 해서 눈 밑부분에 발라줍니다. 어차피 파운데이션이 닿기가 좀 어려운 이런 코, 색소 침착된 풍미진 부분이라던가 입술 밑에 구각에 색소 침착된 분들은 가리는 김에 같이 가려주시면 좋습니다. 파운데이션은 비드비치 파운데이션 사용할 거고요. 저희가 이게 5가지 컬러가 있는데 얘가 2.5면 거의 중간 정도 톤이에요. 근데 조금 더 밝은 걸로 커버를 해도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홍조가 붉은기가 좀 있잖아요, 홍주님이.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좀 안정적인 톤을 이용해서 아주 얇게. 쌤만의 스파츌라. 제가 빵이 된 기분이에요. 그렇죠. 빵에 잼 바르듯이 얇게 덮어주시고요. 두들겨서 덮어줍니다. 이렇게 이제 선택을 여기서 해야 되는데, 내가 커버할 게 좀 많아. 그래서 전반적으로 베이스에 투자를 할 시간에 대비해서 커버할 게 너무 많으면 커버력이 좀 높은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 톤이 아까 짰을 때는 2.0에 비해서 2.5가 되게 칙칙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발라놓으면 되게 잘 맞거든요, 이게 톤이. 그래서 파운데이션은 손등에 짜는 컬러보다 얼굴에 바를 때 컬러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감안하셔서 고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파운데이션을 쓰시고 이 정도 조금의 양은 남겨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컨실러가 피부톤이랑 딱 맞는 경우보다는 안 맞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조금 남은 거랑 섞어주시면 피부톤이랑도 잘 맞으면서 조금 더 잘 어우러지게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컨실러 얘기를 하면서 브러쉬를 또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짜자잔, 이게 다 컨실러 브러쉬예요. 베이스 브러쉬도 있지만 나머지는 다 컨실러 브러쉬입니다. 제가 즐겨 쓰는 아이들인데, 일반적으로는 컨실러 브러쉬는 다 인조모, 대부분 다 인조모를 사용을 하고요.
여기에는 가격대가 되게 다양해요. 굉장히 좀 고가의 아이부터 굉장히 저렴한 아이까지 있는데 브러쉬 크기에 따라서 컨실러의 궁합도 다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어딜 가려야 되냐면 지금 좀 도드라져 보이는 여기 일단 약간 붉은 잡티 올라온 거, 그리고 여기 약간 색소 침착된 부분이, 그리고 이렇게 돌렸을 때 여기 이런 색소 침착 여기 흉터, 여기 약간의 울긋불긋한 느낌들, 요것만 가려도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일 거예요. 그것만 한번 가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화방에서 사는 브러쉬 중에 가장 최애정 브러쉬 이렇게 두 개거든요. 얘가 진짜 좋아요. 이거는 브랜드 브러쉬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얘는 이제 화홍, 요쪽에 982 0번, 얘는 982 1번. 여기 끝이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돼 있어야 작은 스파 부위를 가릴 때 집중적으로 가릴 수가 있고, 모가 너무 짧으면 너무 빳빳해가지고 좀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모가 너무 길면 흐물흐물해서 잘 가리기 했는데 딱 적당하고 적당한 모 양이 있어야 해서 이 아이들은 진짜 웬만한 명품 브랜드 브러쉬보다 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보통 그리고 일반적으로 커버를 할 때 어느 부위부터 커버를 해주는 게 좋냐면, 이거 위치는 이래요. 위치는 보통 위에서 아래로 가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범위는 넓은 것부터 작은 걸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근데 지금 좀 크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거부터 좀 크게 눈에 띄니까 가리는 거 보여드릴게요. 얘는 살짝 붉죠. 노란기 도는 거, 이거 가리면 좋다고 말씀드렸죠. 노란기 도면서 좀 밝은 거, 얘 노란기는 아닌데 좀 밝은 컬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파 타입은 꼭 손에 떠가지고 이렇게 양 조절을 잘 해서 톡톡 얹어주듯이, 이런 색소 침착이라던가 컬러가 살짝씩 도드라지는 부위를 아주 적은 양으로 이렇게 두들기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런 점 같은 건 요즘에 잘 안 가려줘요. 점을 가리면 그 베이스가 두꺼워져 보이기 때문에 점 부위는 놔두고 이런 색소 침착된 부위 위주로만 가려주고, 크게 뭐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눈에 띄는 잡티 몇 개만 없어도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커버를 할 때 또 한 가지 요령 중에 하나가 거울을 너무 가까이 보면서 이렇게 가리시면 나중에 딱 거울을 멀리 봤을 때 오히려 티가 더 나거든요. 그래서 컨실러 할 때는 살짝 거울을 멀리 띄고서 가리시는 게 시간도 훨씬 절약할 수가 있고 베이스도 예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 타입으로 알려드린 이유가 뭐냐면, 파 타입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브러쉬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브러쉬 하나만으로 되게 다양한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국소 부위, 스팟 부위, 이런 작은 부위부터 넓은 부위까지 얘는 다 커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런 파 타입을 좋아하는 거고, 만약에 일반 분들이 이걸 쓰기가 좀 어려워요, 양 조절하기도 힘들고 브러쉬를 잘 못 쓰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붓펜 타입 같은 걸 이용해갖고, 만약에 넓은 부위를 좀 붉은기를 가리고 싶어요 할 때는 붉은기 있는 부분에, 요 가려야 될 부분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펴바르거나 필요한 부위에만 이렇게 톡톡톡 두들기거나, 그리고 발랐는데 톤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아까 썼던 파운데이션을 살짝 섞으세요. 이걸 많이 섞으면 안 되는 게, 파운데이션은 워낙에 묽은 제형이기 때문에 이 컨실러랑 섞으면 이 컨실러의 커버력을 확 떨어뜨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색감의 농도 조절용으로만 아주 조금씩, 일반적으로는 컨실러가 주가 되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위, 이렇게 흉터 부분을 가릴 때는 살짝 가려주시는데, 지금 보시면 컨실러가 조금 밝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흉터거나 색소 침착 있는 부분은 베이스보다 조금 어두운 걸로 가려야 잘 가려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제품이 나랑 딱 맞는 게 있으면 그거 하나만 쓰시면 되지만, 그게 없을 경우에는 이런 브랜드에서 나오는 제품 중에서 가장 밝은 컬러와 가장 어두운 컬러를 구별하셔서 섞어 쓰시면 아마 얼굴 커버를 다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얘는 양을 살짝 좀 더 많게 했죠. 왜냐면 색소 침착이 이렇게 많이 된 부위는 컨실러 양이 또 비례적으로 많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얹어주시고, 그 다음에 얘보다 조금 큰 브러쉬를 이용해서 여기 뭉쳐있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펴뚫어준다는 생각으로. 자, 그리고 여기 이것도 흉터죠. 네, 후두 자국. 이런 거는 이렇게 좀 넓게 툭툭 발라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더 넓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솔직히 이렇게 매일 커버를 할 수는 없는데 이걸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다 조금씩 고민이 있을 거예요. 나의 요런, 나 여기 잡티만 없었으면, 나 여기 약간 좀 기미주름만 없었으면, 이 여드름만 없었으면,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한두 개만 가려도 피부가 진짜 좋아 보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컨실러 이용해서 정말 그 몇 가지 잡티, 여기 여드름, 그 다음에 여기 색소 침착, 색소 침착된 부분, 이렇게 몇 가지만 가렸거든요. 딱 가려도 전반적으로 피부가 되게 깨끗해졌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컨실러를 이용해서 약간 광이 나는 또 베이스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걔는 이제 이렇게 에센스가 들어가 있는 컨실러. 지금 피부가 표현이 잘 됐지만 약간 조금 컨실러를 쓰면 아무래도 좀 매트해진다는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싫어서 안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베이스를 일단 먼저 커버를 해주고 그 다음에 광이 나는 컨실러로 요 위에 이렇게 소량을 얹어줍니다. 그래서 광이 나면 또 예쁜 부위가 있거든요. 이렇게 눈 밑, 그리고 여기 C존이라 그러죠. 눈 밑에 여기 가장 튀어나온 광대 부분. 그리고 여기 인중 부분. 요 정도만 많이는 아니고요. 딱 이렇게만 커버를 해주시면 이게 또 약간의 광이 하이라이트 효과를 주기 때문에 그 하이라이터가 이제 보통 펄을 올리잖아요. 그런 펄을 올리는 느낌보다 이렇게 수분감이 또 올라가게 되면 피부가 훨씬 더 윤기 있어 보이고 매끈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제품과 제형과 재질만 내가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같은 제품이라도 여러 부위를 다 커버를 할 수가 있고요. 같은 제품이라도 또 이렇게 활용하시면 하이라이터처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실러만 좀 잘 이해하셔도 베이스가 훨씬 더 고급스럽게, 그러면서 정말 내 결점, 내 단점, 내 장점을 더 잘 살리는 그런 약간 좀 고품격 베이스로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재밌었어요? 네, 너무 재밌었고 꿀팁도 많이 배워가고요. 저 브러쉬도 사고 싶고요. 저는 사실 뷰티 크리에이터로 제품을 리뷰를 많이 하지만 이 제품의 신제품이 어떻다라고는 알지만 이렇게 세세한 활용법을 막 알려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진짜 많은 걸 배워갑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콩씨님이 또 약간 그 제품 분석력은 저는 또 오히려 그걸 보고 많이 배우거든요. 저희가 또 전 아티스트 입장에서 또 쓰는 사용감에 대한 얘기인 거고, 콩씨님은 제품력에 대한 거는 훨씬 더 저보다 또 많은 리뷰를 더 심도 깊은 리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콩씨님 유튜브 채널이랑 인스타도 많이 봐주시고요. 저희 우리 아티님들 마지막 인사하고 끝낼게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뿅! 안녕. 원장님 짱! 뷰티 인강 함께 오시게 뷰티 EBS.